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은퇴하고 나니 매달 나가는 돈은 그대로인데 들어오는 돈은 확 줄어들어서 불안하다. 저축한 돈이 있긴 한데 이게 과연 충분한 건지 가늠이 안 된다. 주변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정작 내 마음은 편하지가 않다. 이런 걸로 마음이 무거우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사실 돈 이야기는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쉽게 꺼내기 어려운 주제잖아요. 그래서 혼자 속으로만 끙끙 앓게 되는 경우가 많으시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던 그 기준점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60대 이후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현금은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을까요?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노후 자금에 대한 걱정이 한결 가벼워지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무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바로 생활비 기준 현금입니다. 여러분, 노후 자금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게 뭘까요? 바로 매달 얼마가 필요한가입니다. 이게 명확해야 전체 그림이 보이거든요. 왜 생활비 기준이 중요할까요? 첫째, 생활비는 멈출 수 없는 지출입니다. 아프든 건강하든 기분이 좋든 우울하든 매달 집세는 나가고 공과금은 나가고 식비는 들어갑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예요. 그래서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현금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둘째, 생활비는 개인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분은 월 100만 원으로도 넉넉하게 지내시고 어떤 분은 200만 원도 빠듯하다고 느끼세요. 서울에 사시는지 지방에 사시는지 집이 있는지 없는지 건강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생활비는 예측 가능한 지출입니다. 지난 6개월, 1년간 쓴 돈을 정리해보면 대략적인 패턴이 나옵니다. 전기세가 여름과 겨울에 오르고 명절에는 추가 지출이 있고 이런 식으로요. 이 패턴을 알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요. 넷째, 생활비에는 인플레이션이 적용됩니다. 지금 월 15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해도 10년 후에도 150만 원이면 충분할까요? 아니죠.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그래서 여유를 두고 계산해야 해요. 다섯째, 생활비는 심리적 안정감의 기준입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매달 생활비가 빠듯하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반대로 생활비가 안정적으로 해결되면 전체 자산이 좀 적어도 마음이 편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얼마가 필요할까요? 2025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2인 가구 평균 생활비가 월 약 240만 원 정도입니다. 1인 가구는 약 150만 원 수준이고요. 물론 이건 평균이니까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조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생활비를 최소 3년치는 현금으로 갖고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 3년일까요? 만약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겨서 다른 자산을 급하게 현금화해야 한다면 그게 꼭 좋은 시기가 아닐 수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을 수도 있고 주식 시장이 폭락했을 수도 있죠. 3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면 시장 상황이 좋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월 150만 원 쓰시는 분이라면 5,400만 원, 월 200만 원 쓰시는 분이라면 7,200만 원 정도가 생활비 기준 현금이 되는 거죠.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올해 67세가 되신 김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김 선생님은 퇴직금과 집 한 채를 가지고 계셨어요. 아파트 시세가 5억 정도 됐고 현금은 1억 정도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충분하다고 했죠. 그런데 2년 전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셨어요. 큰 수술을 받으셔야 했고 재활치료도 오래 받으셔야 했습니다. 문제는 현금이었어요. 의료비로 3천만 원이 순식간에 나갔고 생활비는 계속 나가니까 통장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집을 팔아야 하나 고민하셨는데 마침 그때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았어요. 급하게 팔면 4억도 안 받을 것 같았죠. 결국 높은 이자를 주고 대출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만약 김 선생님이 생활비 3년치, 그러니까
6천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더 갖고 계셨다면 어땠을까요? 의료비를 내고도 여유가 있으니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을 겁니다. 급하게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됐을 거고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생활비 기준 현금을 계산할 때 국민연금이나 다른 정기적인 수입은 빼고 생각하세요. 나는 국민연금으로 월 100만 원 받으니까 50만 원만 더 있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연금은 생활비를 보조하는 거지 전부를 책임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연금은 연금대로 받으시고 그 외에 필요한 생활비 3년치를 현금으로 준비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연금이 적은 분들일수록 더 많은 현금 준비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3년치 현금은 절대 손대지 않는 돈이 아닙니다. 생활비로 쓰되 늘 3년치를 유지하는 겁니다. 1년치를 쓰면 다른 수입이나 자산 정리로 다시 채워 넣는 거죠. 마치 물탱크에 물이 줄면 다시 채우듯이요. 두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바로 비상금 현금입니다. 생활비 기준 현금과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생활비는 계획된 지출이지만 비상금은 예상치 못한 일에 대비하는 돈입니다. 왜 비상금이 따로 필요할까요? 첫째, 시니어 시기에는 예상 못한 일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건강 문제가 대표적이죠. 아무리 건강하셔도 나이가 들면 몸이 갑자기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치과 치료, 백내장 수술, 관절 수술 같은 것들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건 대부분 보험이 안 되거나 일부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둘째, 가족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손주들 교육비를 도와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절대 안 도와줄 거야 라고 생각하셔도 막상 상황이 닥치면 마음이 약해지시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셋째, 주거 관련 비용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지붕이 새거나 큰 수리가 필요한 일들이 생겨요. 특히 오래된 집에 사실수록 이런 일이 자주 생깁니다. 이런 건 미룰 수가 없어요. 당장 고쳐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넷째, 사회적 관계 유지에도 돈이 필요합니다. 친구나 친척의 경조사, 모임 비용 같은 것들이요. 돈 없으니까 안 가라고 하기엔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러면 노후가 더 외로워집니다. 이것도 중요한 삶의 질 문제예요. 다섯째, 심리적 안정감이 전혀 다릅니다. 비상금이 있으면 뭔가 일이 생겨도 괜찮아라는 여유가 생겨요. 이 마음의 여유가 건강에도 좋고 일상생활의 질을 크게 높여줍니다. 비상금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필요할까요? 전문가들은 보통 연간 생활비의 1년치를 비상금으로 권장합니다. 5월 생활비가 150만 원이라면 1,800만 원, 200만 원이라면 2,4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돌발 상황은 대처할 수 있어요. 그럼 생활비 3년치랑 합치면 엄청난 돈이네요? 라고 놀라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다 모으시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채워가시면 돼요. 중요한 건 이 비상금은 생활비 기준 현금과 절대 섞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통장을 아예 분리하세요.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을 따로 만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섞어 놓으면 돈이 많네 하고 방심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정작 비상 상황이 오면 쓸 돈이 없어집니다. 비상금 통장은 정말 비상시에만 쓰는 겁니다. 평소에는 절대 손대지 않고 잔고를 확인만 하는 거죠. 그냥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박 여사님은 올해 70세이신데요. 혼자 사세요. 국민연금으로 월 80만 원 받으시고 저축한 돈으로 나머지 생활비를 쓰고 계셨습니다. 총 현금 자산이 8천만 원 정도 있으셨어요. 작년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아드님이 사업에 실패하셔서 빚을 지게 된 거예요. 아드님이 박 여사님께 2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안 도와주면 신용불량자가 될 상황이었어요. 박 여사님은 고민 끝에 생활비 통장에서 2천만 원을 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6개월 뒤에 박 여사님 자신이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수술비와 회복 비용으로 1,500만 원이 필요했는데
통장에 돈이 부족했습니다. 만약 박 여사님이 생활비 현금과 비상금을 분리해서 관리하셨다면 어땠을까요? 비상금 2천만 원은 그대로 두고 다른 방법으로 아드님을 도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는 도와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요. 돈을 분리해 놓으면 심리적으로도 이건 절대 못 줘라는 선이 생깁니다. 그게 나중에 나를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되는 거예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나는 이제 나이도 많은데 뭐하러 비상금까지 따로 준비해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비상 상황이 더 자주 옵니다. 몸도 약해지고 주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일도 많아지고요. 젊을 때는 일해서 다시 벌 수 있었지만 시니어 시기에는 한번 나간 돈을 다시 채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상금은 나이 들어서 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이건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마치 집에 소화기를 두는 것처럼 쓰지 않으면 좋지만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내가 이렇게 돈을 꽁꽁 숨겨놓으면 가족들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진짜 가족이라면 여러분이 안전하게 노후를 보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이해할 겁니다. 오히려 돈 관리를 잘해서 가족에게 짐이 안 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가족이 부모님 병원비가 없으시다고요? 라고 놀라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바로 의료비 대비 현금입니다. 이건 비상금과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비상금이 갑작스러운 일반적인 문제를 대비하는 거라면 의료비 현금은 나이 들면서 필연적으로 증가하는 건강관리 비용을 위한 겁니다. 왜 의료비를 따로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의료비는 나이가 들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60대와 80대의 의료비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나요. 건강보험 자료를 보면 70대 이상의 연간 의료비는 60대의 거의 2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둘째, 건강보험이 다 커버해주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건강보험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비급여 항목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치과, 안과, 한방치료, 좋은 재료를 쓰는 수술 등은 본인 부담금이 크죠. 셋째, 장기 요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거나 치매 초기 증상이 오거나 하면 몇 달씩 요양이 필요할 수 있어요. 요양병원비, 간병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한 달에 20만 300만 원씩 나가는 경우도 흔해요. 넷째, 건강관리는 예방이 핵심입니다. 아프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관리하는 게 훨씬 비용도 적게 들고 삶의 질도 높습니다. 정기검진, 영양제, 운동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다 돈이 들어가요. 다섯째, 민간보험도 한계가 있습니다. 실손보험 있으시다고 안심하시는 분들 계신데 실손보험도 나이 들면 갱신이 안 되거나 보험료가 크게 오릅니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가 복잡해서 실제로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니 당장 쓸 현금은 따로 필요해요. 의료비는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의 권장사항은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입니다. 와, 그렇게 많이요? 라고 놀라실 수 있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한 번의 큰 수술과 회복 과정에만 1천만 원 이상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사셔야 하잖아요. 물론 이 금액도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미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 가족력에 특정 질병이 있는 분은 더 많이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반대로 아주 건강하시고 좋은 민간보험이 있으신 분은 조금 덜 준비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3천만 원은 있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이게 있으면 아프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여사님은 72세이신데 평소 건강하셔서 병원에 거의 안 가셨어요. 그래서 의료비는 별로 준비 안 하셨죠. 나는 튼튼하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파스 붙이면 되겠지 했는데 점점 심해져서 걷기도 힘들어지셨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척추관 협착증이었어요. 수술이 필요했는데 일반 수술은 6개월 대기라고 했어요. 통증이 심해서 6개월을 기다릴 수가 없었죠.
결국 비급여로 좋은 재료 쓰는 수술을 받기로 하셨습니다. 수술비만 1,800만 원, 재활치료와 간병비 합쳐서 총 2,500만 원이 들었어요. 이 여사님은 다행히 자녀분들이 도와주셔서 해결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자녀분들께 미안한 마음이 크셨다고 합니다. 내가 미리 준비했으면 애들한테 손 안 벌렸을 텐데라고 많이 후회하셨대요. 만약 이 여사님이 의료비로 3천만 원을 따로 준비해 두셨다면 훨씬 당당하게 치료받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녀들께 부담 안 드리고 본인이 원하는 치료를 선택할 수 있었겠죠. 의료비 준비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심리적인 측면입니다. 돈이 없으면 아파도 참게 돼요. 이 정도는 괜찮아, 조금만 더 참자라고 생각하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초기에 잡으면 간단한 치료로 끝날 것을 미루다가 큰 수술까지 가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의료비가 준비되어 있으면 몸에 이상이 느껴질 때 바로 병원에 갑니다. 돈 있으니까 검사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여유 있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결과적으로 건강도 지키고 비용도 절약하는 길입니다. 또 하나,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도 차이가 나요. 돈이 없으면 무조건 싼 걸 선택하게 되지만 여유가 있으면 나한테 맞는 게 뭘까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할까, 틀니를 할까, 인공관절 수술을 할까, 보존 치료를 할까, 이런 선택을 돈 때문이 아니라 건강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의료비 현금은 다른 현금과 좀 다릅니다. 이건 쓰면 쓸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라 쓰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요. 80세, 90세까지 건강하게 사셔서 의료비를 별로 안 쓰셨다면 그 돈으로 여행을 가셔도 되고 손주들 용돈을 주셔도 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에 쓰시면 됩니다. 반대로 생활비는 무조건 쓰는 돈이고 비상금도 언젠가는 쓸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의료비는 안 쓸 수도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의료비를 준비한다는 건 미래에 대한 보험이자 여유 자금 마련의 의미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 이 돈이 여러분의 즐거운 노후를 위한 자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 준비하는 게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3가지 핵심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생활비 기준 현금, 비상금 현금, 의료비 대비 현금. 이 3가지를 다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나오죠. 월 생활비 15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생활비 3년치 5,400만 원, 비상금 1년치 1,800만 원, 의료비 3천만 원, 총합 1억 200만 원, 월 생활비 200만 원 기준이라면 생활비 3년치 7,200만 원, 비상금 1년치 2,400만 원, 의료비 3천만 원, 총합 1억 2,600만 원. 어머, 이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준비해요? 라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방법을 알아보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1단계 현재 상태 파악하기. 먼저 지금 여러분이 가진 현금성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예금, 적금, 주식 중 단기에 현금화 가능한 것들, CMA 통장, 이런 것들을 다 합치는 겁니다. 부동산이나 장기 투자금은 제외하고요. 그리고 매달 쓰는 생활비를 6개월 정도 기록해 보세요. 공과금, 식비, 통신비, 교통비, 의료비 등등 다 적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평균 생활비가 나와요. 2단계 우선순위 정하기. 3가지를 한꺼번에 다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제일 먼저는 생활비 1년치입니다. 이게 가장 급해요. 그 다음이 비상금 6개월치, 그 다음이 의료비 1,500만 원, 이런 식으로 단계를 나누는 겁니다. 목표를 작게 쪼개면 훨씬 달성하기 쉬워져요. 3단계 자산 재배치. 지금 가진 자산 중에서 수익률은 낮지만 안전한 쪽으로 일부를 옮기세요. 예를 들어 주식에 5천만 원이 있다면 그중 2천만 원 정도는 정기예금이나 국채로 옮기는 겁니다. 수익률이 조금 낮아지더라도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해요. 특히 변동성이 큰 투자 상품에 돈이 많이 묶여 있다면 조금씩 안전자산으로 이동하세요. 한꺼번에 하면 손해볼 수 있으니 6개월에서 1년에 걸쳐 천천히 하는 게 좋습니다. 4단계 추가 수입 고려. 현재 자산만으로 부족하다면 추가 수입을 생각해 보세요.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 가지고 계신 부동산 중 일부를 정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는 작은 일이라도 하셔서 월 3,050만 원씩 버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60대 초반이시라면 아직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세요. 파트타임으로라도 몇 년 더 일하시면 현금을 모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5단계 통장 분리 관리. 돈을 모으셨다면 반드시 통장을 분리하세요.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의료비 통장 이렇게 3개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각 통장의 용도를 절대 섞지 마세요. 통장에 이름표를 붙여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활비 통장은 자동이체로 공과금이 나가게 설정하시고 비상금과 의료비 통장은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를 아예 안 만드시는 게 좋아요. 손대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렇게 많은 현금을 그냥 묵혀두면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떨어지지 않나요?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노후 현금의 목적은 수익이 아니라 안정성이에요. 전체 자산의 3040%는 이렇게 현금성으로 갖고 계시고 나머지는 수익형 자산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모든 돈을 다 현금으로 갖고 계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현금도 정기예금이나 국채 같은 상품에 넣어두시면 연 34%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방어하진 못해도 어느 정도는 보호할 수 있어요. 2. 자녀한테 물려줄 돈까지 고려하면 더 많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상속은 별개로 생각하세요. 일단 여러분 본인의 노후가 안정적이어야 자녀들도 편합니다. 부모님이 돈 때문에 고생하시면 자녀들이 오히려 더 부담을 느껴요. 본인 노후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시고 그 이후에 남는 돈이 있으면 그때 상속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3. 지금 60대 중반인데 이제 와서 준비하기에는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60대 중반이시면 앞으로 2030년을 더 사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시면 70대, 80대가 훨씬 편안합니다. 지금 당장 1억을 못 만드셔도 괜찮아요. 5천만 원이라도 있으면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씩 준비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최 선생님은 65세에 은퇴하시면서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받으셨어요. 처음엔 다 예금에 넣어두셨는데 이 영상 같은 정보를 접하시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먼저 생활비 2년치 4,800만 원을 단기 예금에 넣으셨어요. 그 다음 비상금 1,500만 원, 의료비 2천만 원을 각각 따로 관리하셨습니다. 남은 6,700만 원 중 3천만 원은 배당주에 투자하시고 나머지는 장기 예금에 넣으셨어요. 5년이 지난 지금 최 선생님은 배당금과 이자로 월 50만 원 정도 추가 수입이 생기셨고 그 돈으로 생활비 통장을 채우면서 3년치를 계속 유지하고 계세요. 큰 문제 없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1. 은행별로 예금자 보호 한도를 활용하세요. 예금자 보호는 은행당 5천만 원까지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1억을 한 은행에 다 넣었다가 그 은행이 망하면 5천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큰 금액은 여러 은행에 나눠서 넣으세요. 어은행에 5천만 원, 비은행에 5천만 원 이런 식으로요. 귀찮아도 안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2. 부부가 함께 계획하세요. 부부 중 한 분만 돈 관리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그분이 아프시거나 돌아가시면 큰 문제가 생겨요. 두 분 다 통장이 어디 있는지, 비밀번호가 뭔지, 어떻게 관리되는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명의도 한 분 이름에만 다 몰려있지 않게 분산하세요. 3. 디지털 자산 정리도 중요합니다. 요즘은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을 많이 쓰시잖아요. 이 계정들과 비밀번호를 정리해 두세요. 공인인증서는 어디 있는지, 비밀번호는 뭔지 이런 걸 노트에 적어서 안전한 곳에 보관하시고 배우자나 자녀 한 분에게는 위치를 알려두세요.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돈에 접근하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주의해야 될 점도 있어요. 1. 높은 수익률 유혹. 원금 보장, 연 10% 수익 같은 광고 조심하세요. 대부분 사기입니다. 노후 자금은 절대 도박 같은 투자에 넣으시면 안 돼요. 보험금 보장 안 되는 상품, 잘 이해 안 되는 상품, 주변에서 권하는 불분명한 투자는 모두 거절하세요. 2.
자녀에게 다 맡기기. 얘가 잘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자녀한테 재산 관리를 다 맡기시면 안 됩니다. 물론 자녀를 못 믿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자녀도 경제 상황이 변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최소한 큰 결정은 함께 상의하시고 여러분이 최종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3. 불필요한 보험 가입. 나이 들어서 새로 가입하는 보험은 대부분 손해입니다. 보험료가 너무 비싸고 보장 내용도 제한적이에요. 이미 가지고 계신 보험만 잘 유지하시고 새로운 보험은 정말 필요한 게 아니면 가입하지 마세요. 보험 대신 현금을 모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여기까지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생활비 기준 현금은 최소 3년치를 준비하세요. 월 150만 원 쓰신다면 5,400만 원, 월 200만 원이라면 7,200만 원입니다. 이게 있어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시간을 벌 수 있어요. 두 번째, 비상금 현금은 연간 생활비의 1년치를 별도로 마련하세요. 1,800만 원에서 2,4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건 생활비와 절대 섞으면 안 되고 정말 비상시에만 쓰는 돈입니다. 세 번째, 의료비 대비 현금은 최소 3천만 원을 준비하세요. 나이 들면서 의료비는 필연적으로 증가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건강도 지키고 마음도 편해집니다. 네 번째, 이 세 가지를 합치면 1억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많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이건 2030년을 편안하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다섯 번째, 한꺼번에 다 준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채워나가세요. 지금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노후에 돈이 없으면 정말 힘듭니다. 건강할 때, 아직 여유가 있을 때 준비하시는 게 최선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돈을 준비하는 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녀들에게 짐이 안 되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당당하게 살기 위한 겁니다. 그게 진짜 자녀에 대한 사랑이고 여러분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혹시 지금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끼셔도 자책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시면 됩니다. 통장 정리하시고 생활비 계산해 보시고 자산 재배치 계획 세우시고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과 경험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60대, 70대, 80대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